시험 대비를 평상시에 해둔다면 정말 좋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험 공부를 시간에 쫓겨서 하죠. 2, 3주 전부터 부랴부랴 정신없이 하느라 체계 없이 뒤죽박죽 공부를 해서 공부의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데요. 오늘은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 가장 효율적으로 수학 시험 공부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잘 시청하셔도 평소보다 10점은 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일단 단순하게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문제를 최대한 많이 푸는 거겠죠. 모든 교재를 50번 이상씩 풀면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와도 100점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 시간이 없죠. 그래서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한 뒤에 공부 방법이나 방향 등을 정하고 시행해 나가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먼저 개념학습인데요. 중학생 친구들의 경우 개념이 단순하기 때문에 개념 공부하는 시간이 많지는 않겠지만 고등학생 친구들의 경우 개념이 거의 전부일 정도로 개념 공부를 해야 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 후에는 교재 풀이를 해야죠. 교재를 풀면서 잘 안 되는 파트 문제들을 남겨놓고 다시 해당 부분의 개념 공부를 다시 합니다. 그 다음에 잘 안 되는 파트들만 줄여서 문제를 풀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수학을 공부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효율적일지 알고 공부를 한다면 정말로 손쉽게 수학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개념의 중요도인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무작정 외우는 수학 개념 공부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 왜 이런 건지 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학교생들의 수학 수업을 매우 충실히 들어야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를 까는 작업을 해줘야 하는 거고 최소한 모든 개념과 공식은 암기를 해야 합니다. 수학은 순수 이해도 아니고 순수 암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 두 가지를 잘 섞어줘야 잘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개념을 공부할 때 먼저 개념서를 펴서 공부를 합니다. 개념 인강을 보기 전이나 학교 수업을 듣기 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제, 예제 등 간단한 문제는 풀어줘도 좋지만 거기에 딸린 어려운 문제들까지는 풀 필요가 없습니다. 개념을 읽어주고 정독을 하고 왜 이 공식이 나왔고 왜 이 개념이 연결되는지 하나하나 분석한다고 생각하고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공식이 있다면 반드시 암기를 해야 하고 증명 부분에선 스스로 하나하나 따라서 보며 증명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 다음 개념 인강을 듣거나 학교 수업을 듣습니다. 혼자 하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개념이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잘 밝혀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개념서를 봤기 때문에 그 개념에 대해서만큼은 당장 기억에 남아있죠. 그 상황에서 인강을 듣게 되면 이해도가 높아지고 모르는 부분이 무엇인지 깨닫고 공부 효율이 높아질 겁니다. 인강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일 거예요. 그리고 학교 수업이나 학원 수업에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최대한 필기를 하지 말고 강의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필기 노트를 만들어야 되거나 필기를 하고 싶으면 그냥 2번 들으면 돼요. 그 후에는 인강이나 개념서에 달려있는 유제, 예제 문제를 풀어보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는 어려운 문제들까지 완벽하게 습득을 해야 합니다. 안 되면 개념 보고 와서 완벽하게 습득을 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개념 공부는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추천 교재로는 중등은 숨마쿰 라우데, 고등은 바이블이나 풍산자, 수학의 정석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정통적인 개념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데요. 다만 문제가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풀이로 기반을 더 다져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입니다. 사실 문제풀이는 별거 없는데요. 흔히 말하는 양치기를 통해서 기반을 탄탄히 하는 과정입니다. 그냥 풀면 돼요. 모르는 파트는 개념서를 다시 펴서 다시 보고 풀고 오답 정리하고 무한 반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주 틀리는 문제는 따로 정리해서 표시해놓고 개념 공부를 다시 하면 돼요. 시험 성적은 여기서 갈리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빠르게 반복할수록 성적이 오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내가 틀리는 파트가 주로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고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풀이 전략은 딱 이 정도만 지키면 되는데요. 첫 번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만 최대한 다 풀고요. 두 번째는 안 풀리는 문제들을 다시 와서 또 풉니다. 세 번째는 또 풀고 네 번째도 또 풀어요. 다섯 번째는 이래도 안 되는 문제들은 체크한 후에 답지를 보고 해당 개념을 다시 공부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추천 교재로는 중등의 경우 RPM 센, 블랙 라벨 일품 등 정도가 있고요. 고등의 경우는 중등 체계 플러스 알파로 EBS 수능 특강 정도가 있겠습니다. 사실 수학 공부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개념을 공부하고 많은 문제를 체화시키는 것, 그리고 수능에서는 개연성과 필연성 파악하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 수학이라는 과목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일단 문제 하나하나 푸는 러닝타임이 너무 기니까요. 그 시간을 힘들어도 견뎌내고 문제 하나를 30분 이상씩 풀어본 사람만이 수능에서도 결국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장수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